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 하나 써드릴 겁니다. 내용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시나리오 확률도 좀 높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을 또 끝까지 보셔야지 이 시나리오를 노릴 수 있을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플라즈마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 과거에 뭐 3년에서 4년 주기로 2008년, 뭐 11년, 13년, 16년, 19년 이렇게 꾸준히 계절 독감과 같이 늘 있어 왔던 부분이었고, 사실상 이게 뭐 닭이라든가 타조라든가 가축류에서 주로 발생하던 질병이었는데, 요게 인간에게까지도 이런 증상을 보였던 부분이 매년 한 3, 4년 주기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플라즈마 자체가 이번에 좀 단독적인 좀 강세를 보일 테마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인간의 내성 체계라고 하죠. 면역 체계라고 하죠. 약도 우리가 좀 잘 먹고 먹는 음식도 괜찮아졌고 그거를 뚫는 질병이라고 하면 이 질병들도 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정 항생제를 써도 이제 잘 죽지도 않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내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코플라즈마의 좀 폐렴균이 독해졌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요게 지금 왜 호흡기 관련 질환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20년 1월 20일부터 이렇게 퍼져나간 부분이죠. 당시에 물론 이런 코로나는 사실 영유아,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연령을 가리지 않고 좀 발병을 했다라 보니까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보통 이제 뭐 한 6세에서 한 16세에서 17세 요 사이가 지금 많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뭐 중증도 자체도 코로나보다는 낮고 이런 감염 개체 자체도 나이대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그렇게 큰가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코로나 이후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좀 깊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금 시즌이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도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까지도 덮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이미 공항을 좀 통제한다라거나,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공항에서 상하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도 좀 다시 실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강 코드라고 불리는 QR코드 역시도 다시금 꺼내들고 있는 시점. 이런 우려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중증도가 낮다라고 해도 국내 제약사라던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해열제라던가 요 관련 비상 체계를 지금 돌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자, 보면 정부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이 정도 추세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달래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시장 달래기보다는 여론 달래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론 달래기성으로 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 폐렴 확산의 건강코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고, 상하이 공항에서는 코로나 검사 역시도 좀 재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확산세가 좀 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폐렴 번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아과라던가 이게 오픈런이 이어질 정도로 병상 가동 문제라던가 해열제 그리고 뭐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쓰는 거랑 어른들한테 쓰는 거랑 요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도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런 해열제라던가 유아동에 맞춘 이런 약품 요거의 증산이 지금 또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 정부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기업들 내의 움직임은 좀 바빠지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소아과라던가 아동병원 협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확진세가 요 마이코플라즈마와 더불어서 코로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 체계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방 체계를 좀 갖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다 다시 한번 아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중국발 여행객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좀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재료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정부가 아직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이슈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총선이 앞두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공매도 척결이라던가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총선에 있어서 여야 후보 간의 이런 또 명확한 가이드가 지금 또 서지 않은 상태에서 포퓰리즘 정책적인 싸움으로 당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정부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야당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물어뜯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당장 비상체계를 좀 꾸려야 될 시점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야당이 지금 이거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여당의 흠집내기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렇게 무탈한 부분이 아닌데 요거에 지금 빌미를 주면 안 되겠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방역 체계 시스템이라던가 K 방역 이런 거에 대한 위상을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포인트가 특히나 이 감염층이 17세 미만, 그러니까 6세에서 17세 미만 아동기 아이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거는 지금 저출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동의 이런 건강 체계라던가 시스템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체계를 너희가 느슨하게 한다라는 공격을 받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부분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책적 측면에서 진단 체계라던가, 왜냐면 지금 백신, 그러니까 이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치료제 효과 측면에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사실상 백신이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조류라던가 이런 데 활용하는 백신은 있다라고는 알려진 바가 있는데,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아직 나와 있다라고 밝혀지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 진단 체계로 요게 어떻게 좀 방역 체계를 시스템을 가져가느냐가 서두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 진단 키트로 요거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응은 좀 무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를 검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키트,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포벽 측면에서 세포벽 유무에 따라서 검출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데, 요 코로나를 검출할 수 있는 기기로는 마이코플라즈마의 인자를 검출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진단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본다면 결국 제약 바이오사들과의 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야당이 물어뜯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서 지지율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빌미를 안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출산 측면에서 유아동기에 대한 이런 체계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빌미를 안 준다라고 보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직 괜찮다라고만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결국에 비대위가 소집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방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요 소집위를 거쳐서 체계를 만들 겁니다. 본부를 만드는 게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한국에 허용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방역 체계를 가져가지 않는다, 괜찮다라고만 한다라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당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빌미를 안 준다라고 한다? 결국에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관련해서 진단 체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백신이 없다면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과정에서 뭐 독감이냐 코로나냐 결국 마이코플라즈마냐 요거를 검출을 해야지 그 이후에 이제 치료제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항생제를 써도 잘 안 죽을 정도로 마이코플라즈마가 독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 검출하는 게 중요하고, 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 진단키트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협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강력한 수혜로 이번 테마를 통해서 지금 정부의 이런 커버 시스템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에 모든 수급은 마이코플라즈마 측면에서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휴마시스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뭐 SD 바이오 센서라던가 아니면 액세스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부분이고, 아직 이 정부 정책성 발언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야당이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바로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확산세가 단기적으로 끝낼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을 봤을 때 이제 겨울철 초입에 들어간 부분이고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확산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방역 체계에 대한 포인트가 안 나올 리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 요 포인트는 아직 출발도 안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뭐 액세스바이오, 뭐 SD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마이코플라즈마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바닥을 좀 다진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대응 포인트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위치가 형성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아직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기 이전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본격적으로 비상체계를 가동하기 이전이라고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진단키트주들은 향후 수급 가능성을 봤을 때 매우 대장주격의 섹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를 절대 가볍게 볼 이슈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